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유동성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거나 혹은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걱정만 나와도 시장의 불안 심리가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이 딱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불안감을 잘 걷어내면서 종목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건 돌리기로 골랐는데요. 요즘 그래요. 매일같이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들여다보면 매번 같은 종목군이 다시 이슈가 되고 또다시 이슈가 됩니다. 반도체 같다, 전기차 같다, OLED 같다, 우주항공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각 섹터별로 수건 돌리기를 하면서 가는 애들이 돌아가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이 수건 돌리기를 하는 그 사이에서 나만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시장의 포인트들, 이슈를 잘 잡으면서 또 전략을 공유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간 주목하시고요. 박앵커의 퇴근 전 시장 이슈부터 살피며 들어갑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 시각 현재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유동성 회수, 긴축에 대한 걱정감도 시장의 우려를 키워나가고 있죠. 사실 올해 들어서 중국 인민은행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했습니다. 그들이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건 올라가고 있는 자산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자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또 일각의 목소리는 그들이 바보가 아니고선 가장 먼저 그렇게 긴축해서 시장을 끌고 가겠느냐. 잠시 긴축을 하더라도 결국 다른 구석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선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장은 일단 타격이 있습니다. 1% 이상의 하락, 3,097포인트, 3,100선을 놓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죠. 바로 거래 대금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1월 달만 해도 일평균 거래 대금은 계속 20조 원대를 웃도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최대는 40조 원까지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제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일평균 거래 대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조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주식 예탁금도 지난달보다 10조 원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도 실탄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나오고는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주식 예탁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많이 있는 만큼 아직 속단하긴 일러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줄고 있어서 시장 활력이 떨어진 건 분명해 보이네요. 자, 수급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죠. 동반 매도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천억 정도 파는 흐름 나타나고요. 기관 측에서도 6천억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오늘도 1조 원 이상의 강한 매수를 보여주나 역시나 개인 매수가 시장을 받치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이어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도하고 있다는 게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사고 있는 섹터가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유통업종이었습니다. 신세계를 비롯해서 롯데 하이마트 등의 일부 유통주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건 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볼까요? 오늘 하락불만 켜고 있어서 시원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 하락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쪽의 흔들림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 기판부터 해서 비메모리 공장은 셧다운이 됐고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하고 줄줄이 공급 라인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다 재개돼서 잘 팔리겠느냐, 언제쯤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등장을 하는 거죠. 애플, 삼전, SK하이닉스 모두 다 내리는 게 또 그 요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삼성전자 1% 이상 빠지고요. SK하이닉스도 2.6%.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금액 기준으로 팔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LG화학,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도 오늘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코스닥은 1% 이상 떨어지면서 970선 하향 이탈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1000여 개 종목이 떨어지면서 이 지수가 부담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코스닥 시총상이 줄줄이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 시젠이나 제넥시는 다소 견조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곧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실적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4분기에 전년 대비 6000%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은 4.5% 상승, 18만 원권 넘어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춘절 소비 정상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중국 춘절 연휴가 끝이 났는데 이 중국 춘절 연휴에 그들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들어봤더니 과거에 지난해만 해도 이 오프라인 소비가 극명하게 줄었는데 이번엔 오프라인이 괜찮았다라고 하죠. 하이난의 면세점은 인파가 바글바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출이 회복될 거고 결국 중국발 소비 회복이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죠. 관련해서 국내 종목들도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면세점 관련주가 대표적인데요. 한번 이 시각 흐름 지켜볼까요?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아모레퍼시픽 4% 이상 상승, 롯데쇼핑이나 호텔신라 혹은 코스맥스 BTI 등 대다수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시장 대비 확연하게 견조한 흐름 나타나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 면세점 부분이 지난해 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기대감 속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유통주 내에서 강한데요. 신세계도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제넥신 봐야겠죠. 계약금만 3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끝까지 잘 진행이 된다면 1조 2천억 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 때문에 오늘 급등이었는데요. 23%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많이 반납을 하며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 그래도 11% 상승으로 10만 6,3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슈 한번 시작해 봐야겠죠. 보시다시피 오늘 하루 종일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겠죠. 스페이스 X로 시작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 산업을 바라보는 이들이 산업의 리더들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앨런 머스크 우주 인터넷 서비스에 뛰어드는 상황, 그리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였죠. 이도 역시 우주 비즈니스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얼마 전에 쿠팡 투자로 인해 주목을 받았었던, 다시 한번 주목받았던 손정희 회장 역시나 우주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었고, 아크인베스트의 캐서린 우드 역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ETF 투자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렇게 각 산업의 리더들이 보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 지금 그럼 왜 좋다고 하는 걸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우주 위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은 규제에서, 그리고 각국 국가 주도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민간이 뛰어들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 X를 시작으로 해서 민간 사업으로 퍼져나가며 그게 말 그대로 돈이 되기 시작한 거죠. 위성은 모든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다 돈이 되고 있고요. 위성을 통해서 이런 관측 데이터는 늘어날 것이고 그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우주 기반 기술 활용한 비율이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그래서 더더욱 돈이 된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죠. 지금은 3천억 달러 수준인데 앞으로는 1조 달러로 성장할 거야. 그 돈은 1,10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우주 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시작했죠. 저궤도 위성
2천여 개를 전 세계 프로젝트로 띄워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인터넷을 장악할 거야 이런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과거만 해도 이게 과연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만들고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될 거야. 그리고 설상가상 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겠다는 이들은 줄을 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는 이미 로켓 한 대에 한 60여 개씩 위성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 이상을 지금 띄운 상황이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앞으로 스타링크의 가입자는 3천만 명, 그러면 기업 가치는 4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항공 산업이 돈이 되는구나라고 피부로 느끼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고민을 하는 거죠. 자, 한국의 우주 관련한 종목들도 올해 들어 평균 주가 상승률 72%.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라고 해봐야 아직 한 달 반인데요. AP위성, 세트레가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등등의 종목들이 매일같이 상승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중에서 그럼 뭘 투자를 해야 될까? 사실 박앵커의 도전주였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10% 정도의 수익을 내고 보내줬었는데 다시 한번 이들이 반짝반짝하니까 더 관심이 가고는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인텔리안테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괜찮더라고요. 적외도 위성, 적외도 통신 위성과 지상 통신 안테나가 만나서 결국 초고색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인텔리안테크가 그 안에서 위성용 안테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주요 굴지의 업체들과 함께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이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2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4배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유자라면 즐거울 거고 사고 싶은 이들이라면 지금 사도 돼? 라는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주식인 거죠. 2만 원대에서 최고 94,500원까지 갔었네요. 지금 86,600원에 오늘 현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또 연락을 드려봤죠. 박앵커의 뇌피셜 오늘 정의준 전문가께 톡을 넣었습니다. 공방전이 치열하네요. 그래도 밑심지가 길어서 저 가격에 매수하는 세력이 분명 있어 보이는니다. 짧게 대응하려면 매수 가능하다. 짧게 대응하려면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인텔리안테크 지금이라도 매수한다 1번 써주시고요. 나는 절대 건들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2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유자분이 계시다면 의견 남겨주시고요. 박앵커는 이 인텔리안테크 그래도 다시 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다. 조금 떨어지면 매수해서 10만 원권까지는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앵커, 인텔리안테크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이 종목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 이슈 담아드렸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